안녕하세요. 요즘 뉴스를 보더라도 돈 때문에 생기는 사건, 사고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전에는 돈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요즘은 돈이 뭐길래 이러나 싶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제 결혼 생활에서 돈은 사람의 본성을 알게 해준 것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저희 집은 사람 인성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집이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성실한 엄마, 아빠 덕분에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엄마, 아빠는 항상 돈보다는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셨고, 무엇보다 행복과 사랑을 주기 위해 아낌없이 모든 걸 내주셨던 분들이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 역시 저절로 사람의 인성이나 마음을 보는 것이 당연하다며 자랐죠. 그런 저의 눈에 들어왔던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무척이나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자라면서 듬뿍 사랑을 받았던 저와는 다르게 남편은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을 해야만 효도를 다하는 것이라 들으면서 자란 케이스였습니다. 남편은 시댁에서 말 그대로 집안 기둥이었어요. 가난한 농부집 마지로 태어난 남편은 온 가족의 기대를 짊어지고 공부를 했죠. 어릴 적부터 동네에서도 공부 잘하는 아이로 소문이 날 정도로 공부를 잘했어요. 그렇게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았던 남편은 대학도 당연 좋은 대학으로 진학을 했고 졸업을 하고 나서도 바로 좋은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을 하고 난 후에도 또래에 비해서 승진도 빠르고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탄탄대로 성실하게 생활을 했던 남편은 연애를 할 때도 항상 성실하고 다정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고 저희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던 저를 시모는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던 것인지 연애를 하던 도중에 찾아와 자신의 아들과 연애는 하더라도 결혼은 안 된다며 못 박았던 일도 있었네요. 안녕하세요. 저 정우 엄마예요. 정우랑 만나고 계시는 분 맞죠? 혹시 시간 되면 잠시 얘기 좀 나눌 수 있겠어요?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괜찮은가 모르겠네요. 정우한테 한번 소개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데리고 오지를 않아가지고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다름 아니라 오늘 이렇게 온 건 정우일로 제가 할 말이 있어서요. 근데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가요? 어머, 안녕하세요. 어떻게 여기까지? 저는 정우 씨랑 만나고 있는 김은주라고 합니다. 정우 씨한테는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안 그래도 정우 씨가 한번 인사드리러 가는 건 어떻겠냐고 물었었는데 서로 시간이 잘 맞지 않아서 인사드리러는 못 갔었네요. 어머님께서 이렇게 직접 찾아오실 거라는 생각은 못 했습니다. 저한테 하실 말씀이라는 게 어떤 건지. 카페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곳이에요. 시간은 여유로우니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직접 운영하시나요? 그럼 여기 세 주고 운영하시겠네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우 우리 집에서 어떤 아들인지 혹시 들었는가 해서요. 정우가 이남 삼녀 중 맞이에요. 온 가족이 우리 정우만 바라보면서 살고 있죠. 솔직히 저는 어떤 누가 와도 아까운 아들이 바로 우리 정우예요. 사실 지금도 그 작은 회사의 사원으로 있을 애가 아닌데 부모가 능력이 없으니까 회사에 발묶여 있는 거지. 걔는 사업하면 세계에서도 제일 잘 나갈 애가 바로 우리 정우예요. 그건 느끼고 계시죠? 정우 씨가 그래도 회사에는 잘 맞는다고 했는데 사업 생각이 있는 줄 꿈에도 몰랐네요.
어머님께서 이렇게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이야기시면 그냥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어떤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혹시 걱정되시는 부분이라도 있으신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정우랑 연애는 하더라도 결혼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정우가 사실 우리한테 금전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고 산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여자였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지금은 정우가 멋있고 죽고 못 살겠다고 하지만 사실 결국에는 결혼이라는 게 금전적인 걸 빼놓을 순 없잖아요? 뭐 이렇게 카페 운영하신다고 하면 수지타산은 잘 이해하실 테니 세세하게 말을 안 해도 될 거라 생각은 하지만 연애는 하되 결혼은 안 된다고 말해주려고 왔어요. 아니 요새 정우가 무슨 바람인지 결혼하겠다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사실 저는 너무 걱정이 되네요. 우리 애는 솔직히 좀 더 잘난 사람이 데리고 갔으면 좋겠네요.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알아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어머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 정우 씨랑 연애는 하고 있지만 아직 결혼까지는 말은 안 해봤어요. 갑자기 이렇게 오셔가지고 결혼은 안 된다고 하시니까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혹시 정우 씨도 아는 상황인가요? 어머님 걱정은 알겠지만 저희 아직 연애를 한 지도 1년밖에 되지 않았고 저 역시 지금은 결혼할 생각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우리 정우랑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고 말해주려고 왔어요. 정우한테 들어보니까 그쪽 집안도 잘난 집안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보통 집안인 것 같은데 뭐 보니 하고 다니는 꼴도 그다지 잘 사는 집안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이쯤에서 정리하는 걸로 하죠. 정우한테는 내가 잘 말해줄 테니까 조금 더 그냥 연애만 하다가 정리해줘요. 정우도 이제 결혼을 할 나이라 선두 봐야 하니까요. 시모는 갑자기 찾아와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내뱉어두고 가버렸고 저는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이런 집안에서 자란 남자와 연애를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죠. 그렇지만 그때 당시 남편은 너무나도 저를 사랑했었고 이런 사실을 알고서는 집안과 연을 끊겠다면서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기도 했어요. 은주야, 정말 미안해. 나도 엄마가 당신 찾아갈 줄 꿈에도 몰랐어. 그냥 궁금하다면서 당신에 대해서 몇 가지 묻길래 그냥 답만 해줬던 것뿐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줄이야. 난 엄마가 당신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알았어. 미안해.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큰 상처를 줬어. 내가 우리 집에서 이런 점 때문에 너무 벗어나고 싶었는데 결국 내 인생을 망치고 있네. 미안해 정말로. 아니야. 어른들 생각을 내가 어떻게 바꾸겠어. 당신도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는데 당신이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 어머님 말씀 들어보니 정우 씨도 가족들한테 사랑 많이 받았던 것 같아. 이렇게 생판 얼굴도 몰랐던 남 앞에서 당신을 위해 그렇게 독한 말까지 내뱉으실 정도니 진짜 놀랐어. 우리가 더 이상 연애를 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 당신 어머님은 나랑 계속 만나는 거에 전전긍긍하실 테고 당신은 집안에서도 압박받을 거 아니야. 내가 일하는 곳에 다시 찾아오지 않으신다는 보장도 없고 난 당신이랑 이제 정리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헤어져? 절대로 그럴 수 없어. 내가 정말 미안해. 우리 집이랑 내가 아예 연을 끊을게. 내가 다 끊고 너만 보고 살게.
지금껏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아껴준 사람 없었어. 당신 덕분에 나는 사람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대하는 방법을 알았는데 내가 어떻게 너 없이 살아? 제발 용서해줘. 내가 우리 가족들 다 끊고 올게. 결혼하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제발 헤어지지만 말자. 정우 씨, 그렇게까지 해서 정우 씨한테 좋을 게 뭐가 있는데? 가족은 천륜이야. 당신이 어떻게 가족을 끊을 수가 있겠어? 이건 나도 바라지 않아. 나 역시 그냥 당신한테 지나가는 여자일 뿐이야. 당장 결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었지만 그런 말을 들으니 더 이상 연애를 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냐 싶은 거야. 우리 그만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은주야, 제발 그렇게 하지 마. 너랑 지금 헤어지면 나 못 살아.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지금 당장 헤어지지 않더라도 조금만 더 시간을 줘.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건 진심이잖아. 제발 그렇게 매정하게 나 버리지 말고 한 번만 기회를 줘. 저는 더 이상 남편과 연애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을 목표로 연애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남편의 가족들에게는 저는 환영받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거기다가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집안까지 무시를 하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아니라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저는 냉정하게 남편에게 이별을 구했지만 남편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연락조차 받지 않았고 결국 남편은 직장까지 그만두고 시골 본가로 내려가서 좁은 방 안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곡기까지 모두 끊었던 남편이 결국 병원에 실려갈 정도가 되어서야 시댁 식구들은 부랴부랴 저를 찾아와 사과를 했고 저 역시 남편을 잊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만남을 갖게 되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모두 저를 못마땅해 했지만 남편이 저를 놓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주셨던 것이었죠. 애틋했던 저희 둘 사람은 그렇게 2년여의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결혼을 하면서 처가살이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시댁에서는 크게 반대를 했고 특히나 시모는 알아놓기까지 했지만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순 없었습니다. 친정에서는 친정집 위층으로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고 대기업을 그만두고 몇 년 동안 자리를 못 잡았던 남편에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금전적 지원도 아끼지 않고 해주셨어요. 남편은 친정의 지원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친정에서 남편 사업에 지원을 해준 덕분인지 시댁에서는 저에게 직접적으로 터치를 하진 못하셨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못마땅해 하셨죠. 그렇게 저희는 8년이라는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 5년 차까지는 저희도 임신을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한사코 거절을 하는 남편을 데리고 불임 클리닉 검사를 받았던 적도 있었죠. 근데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불임 검사 결과 원인이 남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죠. 남편의 정자수가 평균보다 훨씬 적었고 활동성이 낮은 상태였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좀 더 노력을 해보고 싶었지만 남편의 의욕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었죠. 여보, 우리 벌써 결혼한 지 5년이나 지났어. 이제는 아이를 가져도 되지 않을까? 나는 더도 덜도 말고 딱 한 명만 낳았으면 좋겠어. 양가 부모님도 티는 안 내시지만 다들 손주 기대하고 있고 걱정도 하시고 계시잖아. 이번에 병원에서도 검사 결과 듣고 인공수정 시도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셨고 우리 더 늦기 전에
해보는 건 어때? 아직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언제 임신이 될지도 모르잖아. 우리 좀 더 노력해보자. 근데 나는 생각해보니까 딩크도 괜찮은 것 같은데? 솔직히 아이 낳으면 아이 돌보는 것도 그렇고 돈도 문제잖아. 나는 아직 사업 초반이라 수익도 그렇지만 일도 바쁘고 정신없는데 내가 당신 도와줄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정 원하면 사업이 좀 안정적으로 클 때까진 밀어두는 게 좋지 않을까? 원하면 난 딩크도 괜찮고 굳이 아이를 낳아야 하나 싶어.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결혼할 때부터 자식들은 많이 낳고 싶다고 했었잖아. 혹시 이번에 검사한 거 그 결과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보, 그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대. 의사 선생님도 앞으로 관리 잘하고 그러면 충분히 임신 시도해 볼 수 있다고 하셨잖아. 아예 확률이 없는 건 아니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인공수정을 하던지 좀 더 노력을 해보자. 당신 마음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당신이 힘들 거라는 거 알아. 우리가 지금 노력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래. 검사 결과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도 그렇고 다자녀인 집안이 무조건 다복한 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생각해봤는데 검사 결과는 양가 부모님한테는 비밀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집에서는 아마 충격이 많으실 거야. 나도 자존심이 좀 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밝히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금 더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독립할 수 있는 기반 잡아두고 아이 갖자. 당신 생각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검사 결과는 양가 부모님한텐 말씀드리지 않는 걸로 할게.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아이를 갖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때는 늦을 수도 있어. 당신한테 시간이 필요하면 주겠지만 난 아이를 갖고 싶어. 남편은 검사 결과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서 점점 피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이를 낳고 싶었지만 남편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어쩔 수 없이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점점 저와의 관계도 피하는 남편에게 서운함도 느꼈어요. 거기다가 아무런 말도 꺼내지 않는 친정과는 다르게 시댁에서는 해가 갈수록 임신에 대한 압박이 점점 더 심해졌죠. 그네는 아직도 임신 소식이 없는 거냐? 너희 결혼한 지 벌써 5년이나 지났는데 언제까지 신혼처럼 생활할 거니? 아무래도 친정에서 얹혀 살아서 그런 거 아니냐? 별이라도 따려면 마음이 편안해야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부모님이 있는 집에서 아이 가질 수나 있겠니? 너는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임신 준비하는 거니? 너라도 좀 노력을 해야지. 어머님, 저는 노력 엄청 하고 있어요. 근데 남편이 협조를 안 해주는 걸 어떻게 해요? 얼마 전에는 남편이 아이 안 갖겠다고도 말하는데 어떻게 해요? 저는 아이 갖고 싶은데 남편이 갖고 싶지 않다고 하고 피하는 걸. 어머님이 그럼 한번 말 좀 해주세요. 아무리 제가 말을 해도 듣질 않아요. 아니 세상에 남자가 그러는 게 어디 있다니? 다 늙어도 남아있는 게 정력이라고 하는 게 남잔데 네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고? 다른 것보다 처가살이 하는데 애가 눈치 보이고 그러니까 제대로나 할 수 있겠어? 그런 거나 좀 생각을 해줘야지. 말을 해가지고 뭐 할 거야? 얘는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야. 혹시 너한테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다른 애들은 임신 잘만 하더니만 너는 젊어서도 한 번을 애가 들어선 적도 없고 너한테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솔직하게 말해봐라.
어머님, 저희 검사 다 해봤어요. 저한테는 아무런 문제 없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손주 보고 싶으시면 저보다는 남편한테 좀 말해주세요. 저도 매번 말하는데 남편은 들은 척도 안 하잖아요. 분가가 문제가 아닌 건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어차피 부모님 댁이랑 위아래층으로 살고 세대가 다른데 눈치 볼 게 뭐가 있어요. 그건 네 생각이지. 어찌되었든 너네 부모 집 위아래층에 쓰는 건 합가가 아니고 뭐야. 너야 네 부모니까 편해도 내 아들은 불편할 수도 있는 거지. 에휴, 네가 이렇게 배려가 없으니 우리 아들이 집에 가도 답답하고 별 생각이나 나겠어? 너랑 뭔가 해보려는 마음이나 생기겠냐? 시댁에서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이유가 저에게 있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듯 했어요. 매번 시모가 저를 압박하기도 했지만 그걸 보면서도 남편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고 제 편도 들어주지 않았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점점 실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무던해지긴 했지만 부부 사이는 평범했었어요. 매일 저녁을 함께 있고 주말마다 당연하게 데이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태도가 달라진 건 결혼 6년 차가 지나면서부터였어요. 사업이 점점 잘 되기 시작하면서 남편은 바빠졌고 매일 야근을 해야 한다면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죠. 주말에도 거래처 사람을 만나야 한다면서 나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원래는 남편과 크게 다투는 일이 없었지만 처음 생일도 잊은 채 자정까지 들어오는 남편과 크게 다투기도 했어요. 당신 지금 몇 시인 줄이나 알기나 해? 벌써 12시 다 되어가. 아무리 일이 중요하다곤 하지만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 어제도 새벽 다 돼서 해 뜨기 직전에 들어왔어. 그건 알아? 그러고서는 아침 일찍 그냥 나가버려서 나 당신 들어오는 소리만 들었다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 오늘이 무슨 날인지나 알아? 오늘 내 생일이야. 지금까지 한 번을 잊지 않고 살았던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까맣게 잊어버릴 수 있어? 더군다나 내가 며칠 전에도 내 생일에 집에서 같이 파티하자고 했잖아. 내가 말한 건 다 잊어버린 거야? 아, 미안해. 근데 오늘 중요한 거래처에서 갑자기 불러가지고 내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미안해. 당신이 좀 이해를 해줘. 내가 오죽하면 당신 생일까지 잊어버릴 정도로 바빴겠어. 며칠 전에 말한 것도 잊어버리는데 얼마나 바쁘고 정신없었으면 그랬을까? 안쓰럽게 생각하고 넘어가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이런 게 하루 이틀이었으면 말도 안 꺼냈지. 당신 정말 거래처 사람 만나는 건 맞긴 해? 매번 거래처 사람 만난다면서 당신 지금까지 술 마시거나 늦게 들어오고 있는 건 생각 안 해? 아무리 그래도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집에서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하루도 안 돼. 알고 있어? 지금까지 당신 주말도 내내 밖에서만 있었잖아. 그러고선 보면 거래처 사람이랑 골프 치러 다니고 밥 먹으러 지방까지 갔다 오고. 당신 진짜 사업 때문에 이렇게 다니는 건 맞기는 해? 당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와, 이건 진짜 기분 나쁘네.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거라고 생각해? 지금까지 나 죽도록 성실하게 일했어. 밖에서 돈 버느라고 고생하면서 집에 못 들어간다고는 생각 안 해? 장인어른한테 받았던 돈 갚으려고 아등바등 일하는 건 눈에 안 보이냐고. 잠도 못 자면서 일하는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지? 고작 당신 생일 잊어버린 거 가지고 이러는 거야? 진짜 어린애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정말?
어차피 내년 생일도 또 돌아오는데 매년 생일 때마다 난리 법석이어야 되냐고. 내가 고생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당신 진짜 이기적이다. 남편과 크게 다투고 난 후 남편은 한 달 동안 연락도 없이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죠. 겨우겨우 제가 며칠 동안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 나서야 집에 들어왔고 어디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는 말도 꺼내지 못하게 했어요. 엄마는 혹여나 자신 일 때문에 남편이 눈치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닐까 걱정하면서 말씀을 하신 적도 있었어요. 오늘은 장서방 들어왔니? 요 며칠 통 얼굴도 보이지 않고 전화해도 받지 않아서 걱정했어. 장서방이랑 그렇게 크게 싸운 거야? 너무 그러지 마. 회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사업한다는데 얼마나 바쁘겠어. 아무리 사장이라고 해도 일을 받아야 할 때는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쪽에서 밥도 사달라, 골프 치러 가자 하면 어쩔 수 없이 가야 하잖니. 장서방도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을지도 몰라.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집에 혼자 있는 나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난 지난주에 집에 주얼리 상자가 있길래 나한테 미리 주는 생일 선물인 줄 알았어. 그래서 미리 파티 집에서 하자고 말도 꺼냈었다고. 근데 그 상자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 거야. 그래서 봤더니 남편 회사 여직원한테 선물로 줬다고 한 거 있지? 내가 화내면서 물어보니까 남편 개업할 때부터 있었던 격리 직원인 모양이더라고. 이번에 거래 성사시킨 건도 그 직원이 연결해 준 거라고 해서 선물로 준 거라는데 난 너무 찝찝한 거지. 이거 말고도 소소한 일들도 있었거든.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 남편이 갑자기 변하니까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걸까 싶기도 하고. 그래, 은주가 그런 건 좀 서운할 수 있겠네. 그래도 그렇게 무작정 화만 내면 남편 입장에서는 얘가 왜 이러나 당황스러워서 더 화낼 수도 있어. 너희 아빠도 그렇고 대부분 사람들이 당황하면 그렇기도 하잖니. 정우가 갑자기 그러는 게 아닌 거야. 장서방이 한 회사 대표니까 더 신경 써서 직원들 챙기는 거지. 거래 하나 성사시키는 게 뭐 쉬운 일도 아니고. 더군다나 우리한테 지원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 잘 안 돼 왔었던 것도 있었고 이제 잘 되기 시작하니 부담이 더 커지는 거일 수도 있지. 그래도 매번 너희 아빠한테는 고맙다는 연락도 자주 한다더라.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을까? 엄마, 나는 찜찜한 생각이 들어. 정우 씨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었는데 갑자기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의심되는 거 있지? 그래서 더 예민하게 대하는 것 같아. 솔직히 정우 씨 얼마 전부터는 생활비라면서 가지고 오는 돈도 하나도 없어. 사업은 전보다 훨씬 잘 된다고 하는데 우리 생활도 다 엄마네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 밥부터 반찬까지 엄마가 다 만들어서 보내주는 걸로 먹고 있고 전기세, 수도세, 뭐 세금 하나 우리가 내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밤낮으로 회사 일 하면서 버는 돈은 뭐에 쓰는지 내가 알 길이 없어. 지금 장서방이랑 사이가 좋은 게 아니니? 지금 물어봐도 소용없을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사이가 괜찮아지면 살살 달래서 한번 물어봐. 그래도 부부 사이인데 어떻게 지출하고 사는진 알고 있어야지. 아빠 말로도 요즘 연결시켜준 거래처도 많다고 하고 사업도 전보다 잘 된다고 하던데 생활비도 안 준다고 하니까 엄마도 좀 걱정이 되는구나. 그렇다고 장서방한테 너무 따져붙지는 말고 잘 타이르면서 말해봐. 남편의 태도가 변할 때쯤
저는 남편에 대한 의심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사업상 바쁘다는 이유로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 접대를 하면서 써야 한다면서 생활비도 안 주기 시작했죠. 남편에 대한 의심이 커가면서 전 사업 수익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했지만 남편은 팔짝 뛰면서 자신을 의심한다며 기분 나빠했고 그렇게 남편과의 사이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그 관계의 끈을 놓게 되었던 때가 바로 명절이었어요. 남편은 명절 전날에도 일이 있다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겨우 명절 당일 아침이 되어서야 들어온 남편은 엄마 아빠에게 인사만 한 채 시댁에 가야 한다면서 저를 재촉했죠. 엄마는 시댁으로 향하는 저에게 5단 찬압을 챙겨주시면서 시모에게 전해주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매번 시댁으로 바리바리 제철 음식들을 챙겨주셨던 엄마가 이날은 웬일로 찬압을 챙겨주시나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차를 타고 내려가는 내내 남편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휴게소에 도착을 하고선 남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엄마가 챙겨준 5단 찬압을 버린 것이었어요. 저는 부랴부랴 남편을 쫓아가 버려진 5단 찬압을 다시 꺼내들고는 화를 냈습니다. 당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엄마가 이거 정성으로 싸주신 건데 당신이 뭐라고 이걸 버려? 당신이 뭔데 이걸 버리냐고? 지금 당신이 양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엄마가 집안일이며 뭐며 다 챙겨주니까 우리 집이 이렇게 만만해 보여? 어이가 없어서 정말. 우리 집에서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시댁이만 쫄쫄쫄 가는 게 지금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알기나 해? 당신이 그렇게 해도 나 한 소리도 안 했어. 근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엄마가 챙겨둔 음식을 이렇게 버리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아우, 진짜. 이런 게 다 짜증나는 거야. 알아? 지금까지 우리 집에 음식이며 뭐며 다 보내면서 당신네 부모 얼마나 뒤로 욕했겠어? 우리 집은 넉넉하지 않은 거 알면서도 내가 보내지 마시라 그렇게 말했는데도 내 말은 깡그리 무시하고 또 이렇게 보냈잖아. 오늘도 봐라. 음식을 왜 챙겨서 보내는 거냐? 우리 집은 이런 것도 안 해먹을 거라고 생각해서 보내시는 거 아니야? 우리 집 무시하는 건 당신네 집이야. 이딴 거 안 먹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 당신 미쳤어? 이걸 왜 버려? 속도 없이 잘해주니까 아주 배가 불렀네. 우리 집에서 얼마나 당신한테 잘해줬는데 은혜를 이딴 식으로 갚아? 당신은 잘해줘도 난리야. 됐고, 나도 더러워서 당신네 집 안 가. 가려면 당신 혼자서 가. 참나. 지금 뭐 하자는 건데? 무시하는 건 당신네 집인데 왜 우리 집을 안 간다고 하는 건데? 거봐. 당신도 우리 집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잖아. 아니야? 이딴 거 한 번 버린다고 시댁을 안 가겠다고 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그리고 며느리면 전날에 내려가서 우리 집에서 음식 챙기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은 항상 이런 식이야. 마음대로 해. 우리 집에는 당신이 안 오겠다고 말할 테니까 집에도 당신 알아서 가. 그 잘난 당신 부모 부르던지. 남편은 휴게소에서 저를 내버려두고 가버렸어요. 갑작스러운 남편의 행동에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었죠. 저는 엄마가 정성으로 차려준 찬압을 그대로 버릴 순 없다고 생각이 들어 휴게소에서 먹기로 했어요. 그렇게 한쪽에 자리를 잡고 찬압을 열어봤는데 안을 보고는 전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발이 덜덜 떨리는 걸 부여잡고 겨우겨우 택시를 잡았다 향한 곳은 바로 시댁이었어요. 시댁에 도착해 들어가니
시댁 식구들은 마치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온 것 마냥 저를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시모의 비아냥대는 소리에 저는 폭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고야, 여기까지는 어떻게 왔냐? 그 귀한 몸 집에 가서 편안하게 쉬지 그랬냐?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어떻게 그 귀한 몸 이끌고 왔냐? 왜? 잘못했다고 빌기라도 하게? 그럴 필요 없다. 네가 네 남편 추켜 세워줘야지. 그렇게 개무시를 해대니 네 남편이 너랑 결국엔 못 살겠다고 하더라. 너는 왜 이렇게까지 상황을 만든 거니? 나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어디 며느리 무서워가지고 살겠니? 잘난 너네 부모랑 알콩달콩 지지고 볶으며 살아. 그간 부잣집 놀이하시느라 재미 좀 보셨어요? 그렇게 저희 집에서는 기회를 주고 또 드렸는데 이제는 한계인가 보네요. 어머님 그동안 남편 바람 피우는 거 알고 계셨어요? 상간녀랑 셋이서, 아니 온 가족이 저 농락하고 상간녀랑 밥 먹고 여행 가느라 즐거우셨나 보네요. 참 어이가 없어서. 아가씨는 저희 아빠 조르고 졸라서 회사 취업하시고서는 거기서 아빠 이름 팔아 민폐 끼치고 계시죠? 그거 다 참고 봐줬는데 그 은혜를 이딴 식으로 갚다니 대단하네요. 네가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미친 거냐? 우리 정우가 무슨 바람을 피웠다고 그래? 아, 너 그 회사 격리 때문에 그러는 거니? 아이고, 얘가 진짜 정우 말대로 미치긴 했구나. 걔는 회사 격리고 정우 회사에 중요한 애라서 우리가 같이 밥 먹고 그런 거지. 넌 회사 일에도 이해도 못 해주고 지금껏 의심했던 거냐? 이러니까 우리 정우가 답답해서 너랑 살겠다고 하겠니? 아, 어머님은 아버님이 경리랑 단둘이 호텔방 들어가는 걸 보고도 괜찮으셨나 봐요? 아니면 경리랑 허리 두르고 껴안고 다니는 걸 보고도 회사 일이라고 봐주실 수 있나 봐요. 참나, 미친 건 당신들이야. 바람? 이건 웃긴 일이지. 그동안 회사 돈으로 흥청망청 아주 잘도 썼더라. 엄마가 오죽하면 시댁에 보내는 찬압에 이런 걸 놓아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와, 이딴 사람들한테 우리 집에서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 게 참. 당신들이 보고 앞으로 조심하라고 넣어두셨던 모양인데, 근데 이제 어쩌지? 내가 다 알아버렸는데. 당신들 원래 위치로 되돌아가야 되겠어. 엄마가 챙겨주신 찬압 안에는 그동안의 시댁의 악행들이 모두 증거로 들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이미 업계에서는 쉬쉬하면서 소문이 날 대로 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그 사실을 알고 몇 번 남편에게 경고를 했지만 남편은 숨기지도 못하는 걸 잘 숨겼다 생각하고 바람을 피워왔던 것이죠. 첫 번째 찬압통에는 남편과 회사 격리가 바람을 피우는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숙박업소며 둘이서 수십 번을 들락날락했던 사진과 영수증이 있었죠. 두 번째 찬압통에는 상간녀와 시댁 식구들이 같이 여행을 갔던 것, 식사를 했던 증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찬압통에는 남편이 그동안 회사 돈을 횡령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내역들이, 네 번째 찬압통에는 그 내역 중 상당수가 시댁 생활비로 들어갔던 내역들이 들어 있었죠. 마지막 찬압통에는 회사 대표는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 주주는 아빠였다는 내용의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빠는 남편의 행각을 주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모두 알았었고 몇 번의 기회를 주어도 바뀌지 않자 엄마와 상의를 한 끝에 마지막 경고를 하고자 명절에 5단 찬압을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쓰린 속을 감내하고 참아오셨을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과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행각에 대한 분노로 저는 참을 수 없었고 시댁을 뒤엎기로 했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을 모두 횡령으로 신고를 했고 남편에게는 이혼 청구를,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했습니다. 아빠는 투자를 철회하면서 그동안의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자 했고 그 여파로 사업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남편의 여동생 역시 아빠의 추천으로 들어갔던 회사에서 이러한 사실들이 소문이 나면서 거의 쫓겨났듯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한순간에 몰락하게 되면서 남편 수중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어졌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었어요. 상간녀와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고 난 후에 들어보니 상간녀는 남편이 빈털터리가 되고 나서 바로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뒤늦게야 미안하다며 저에게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여보, 은주야, 내가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사실 그동안 내가 평생 너무 쪼들리며 살아서 사업을 하면서 갑자기 큰 돈을 만지니까 내가 한순간에 미쳤었던 것 같아. 솔직히 우리 가족들도 좀 여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쪼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잘못 선택했던 것 같아. 그 여자도 결국엔 내 돈 보고 접근한 거였어. 하나부터 열까지 사탕 발림에 내가 넘어간 거야. 정말 미안해. 잘못했어. 지나간 일 어차피 다시 꺼내서 괴롭고 싶지 않고 그 일도 지나간 일이지만 당신도 나한테 지나간 사람이야. 그러니 앞으로 연락하지 마. 난 당신보다 그 모든 사실을 알고서도 내 행복을 위해서 쓰린 속 참아왔던 우리 부모님이 너무 안쓰러워 미치겠어. 그래서 더더욱 당신이며 당신 가족들이 용서가 안 돼. 알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허튼 수작 부리지 마. 당장 용서해달라는 거 아니야. 앞으로 내가 잘할게. 이제 나는 밑바닥이야. 지금까지 쌓아올린 거 한순간에 다 무너졌어. 나한테는 너밖에 없어. 내가 정말 잠시 미쳤었던 것 같아. 내 전부는 너였는데 너를 버리고 허울뿐인 것만 쫓았어. 미안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내가 말한 적 없었나? 지금껏 기회는 수십 번은 더 줬었다고? 그리고 당신이 쌓아올린 게 아니라 우리가 쌓아 올려준 거지. 당신이 뭐 한 게 있다고 그래? 당신은 이제 지나간 사람이야. 인생은 후진이란 거 없다고 하더라. 그리고 당신 자리는 그 자리가 딱이야. 남편이며 시댁 식구들이며 그간 했던 행동들은 생각조차 나지 않는지 뻔뻔하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에 사람 참 간사하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믿음을 주었던 사람들을 배신하고 돈 앞에서 사람의 인성이 나온다는 게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되면서 부모님과 여행도 다니고 있어요. 결혼은 끝이 났지만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자신들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정말로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더라고요. 앞으로도 부모님께 효도하려고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시길 바랄게요.